고민입니다. 뭐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제 저는 뭐 또 다른 걸 또 하고 있어서 뭐 그나마 뭐 좀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뭐 거래 부동산 중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도 타격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 부동산도 이제 점점 조금씩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경매 하시는 분들 중개사들도 많거든요. 그분들도 뭐 중개하면서 뭐 다른 어떤 걸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많이 요새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에서 탈피해서 다변화되는 그런 그 우리 중개업이 될 것 같아요. 점점 시장은 좁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출 금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주에 그 용익물건 먼저 설정된 경우 요 전에 저번 주에 여기 강의했었는데 여기 같이 연결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담보 물건이 먼저 설정된 경우, 그래서 담보 물건, 그 물건이죠. 저당권,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3천만 원. 요게 이게 1월 10일 날, 요게 전세권이 2월 10일 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저당권도 이제 물건이고 이제 전세권도 이제 물건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세권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 물건인데 하나는 담보 물건이고 하나는 그 용익 물건이지만은 물건과 물건이 경합된 경우에는 이제 선착순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 물건 즉 저당권이 시간에 있어서 빠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제 배당이 됩니다. 이제 만약 그 후에 설정된 전세금 3천만 원이 낙찰인에게 인수된다면 이제 가설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서에 의해서 똑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이제 저당권 4천만 원, 전세권 3천만 원이 배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가설을 해보면은 그 후에 설정된 전세금이 전세금 3천만 원이 경매로 인한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면 정책적 채무 인수 그만큼 싸게 3천만 원만큼 낙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칙이라는 거는 이제 채무자나 뭐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저당권자가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는 시간이 있어서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강하다는 법 논리에 어긋나는 일이고요. 결론적으로 담보물건이 설정된 후에 설정된 용익권 등은 용익물건이죠. 용익물건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되고요. 즉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뒤에 지금 요 앞에 그러니까 저당권, 담보 물건이 먼저 저당된 거는 이 뒤에 전세권은 소멸되는데, 당연히 소멸되는데, 소멸되면서 사용 수익,
그 임대차도 소멸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설명드린 거는. 근데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3천만 원을 인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낮게 낙찰돼서 채무자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이 당한다. 이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과 물건이 부딪혔을 때는 시간의 순서의 빠름에 우선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담보 물건이 조금 전에는 앞섰는데 지금은 이제 전세권이죠. 전세 그 용익 물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건이 앞에 있는 거는 지금 뒤에 저당권 있으면은 요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 이제 저당권이 돼요.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죠. 요 뒤로는 다 소멸이. 요 전세권 여기 있는 이거 저게 대항력을 갖추기 때문에 물건 인수죠. 그런데 단지 이 전세권은 물건이라도 확정일자와 배당을 신청하면은 소멸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이지만은 이 전세권이 확정일자와 그 배당을 신청 소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만약에 그 확정일자와 배당을 신청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그런데 전세권만 있다. 배당을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저당권부터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명해 보면 용익 물건이 먼저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권, 저당권, 공익 물건이므로 시간이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 전세권이 빠름으로 비록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상관없이 남은 기간 동안 사역 수익 처분할 수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4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위 주택은 정상적인 매각 예정 가격보다 4천만 원 싸게 낙찰되게 된다. 지금 좀 설명드렸다시피 이 전세권이 그냥 전세라고 이제 우리가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라고 만약에 되면은 요거 무조건 인수거든요. 그냥 전세권 등기한 거하고 전세권 등기해서 확정일자하고 배당 받는 거하고 그거가 좀 틀려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그냥 일반 채권인 전세라고 하면은 무조건 인수고요. 그냥 전세일지라도 똑같이 확정일자 배당을 받게 되면은 요게 먼저 배당을 받고 다 배당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저당권을 배당을 받게 되죠. 근데 여기에 다 충족이 되지 않을 시에는 나머지 금액은 인수하게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3천만 원에 낙찰됐다. 요 3천만 원 배당하고 1,000만 원 모자르죠. 1,000만 원 모자란 거에 대해서는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등기, 가처분 등기 경우에도 용익 물건과 마찬가지로 지급받게 된다. 종합하면은 여기 뒤에 이제 다음 장에 이제 기준 권리, 인수 소재 여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압류, 저당권, 가압류 이렇게 순위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번 경매 신청자 이 저당권은
경매 신청자가 그 저당권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경매 기입 등기로 가는 거죠. 경매 기입 등기일지라도 앞에 말소 기준 권리가 없으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요 앞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면은 요것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고 뒤에 후순위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제가 저번 강의 때 설명드렸는데 그거를 한 번 더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5가지가 있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는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도 이제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에 한해서 기준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될 수가 없죠. 이거 왜냐면 본등기 하게 되면은 소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등기도 여기 담보 가등기일 때만 항상 기준 권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압류 등기, 이제 국세, 지방세 이런 거는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말소되는 경우, 요 뒤에 단서가 붙었어요. 말소되는 경우. 이게 기본적으로는 요 5가지가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기입 등기, 요게 말소 기준 권리 5가지인데 뒤에는 무조건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가압류 등기도 뒤에 오는 거는 다 소멸되는데,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요게 전 강의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 소유자의 가압류 등기는 말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뒤에 단서가 붙은 게, 말소가 되는 경우에만 가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 가압류 등기도 잘 봐야 되는 게, 전 소유자의 가압류 등기인지 아니지, 그게 무조건 우리가 5가지라고 해서 무조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리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단서 조항이 있는 것들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경매 기입 등기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앞서는 권리가 없는 경우에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 경매 신청자는 경매 기입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기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요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 가압류가 말소되는 경우에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여기서부터 무조건 소재, 여기는 소재주의, 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여기가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사례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근저당. 그래서 여기 담보가등기, 일부러 담보가등기라고 여기 해놨죠. 그래서 대항력 임차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담보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이면서
요 뒤에는 그 말소 되고요. 요거는 인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인수인데 요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확정일자나 배당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대항력은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췄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후차적인 문제로 확정일자를 받았냐 아니면은 배당을 청구했냐에 따라서 그 일부 인수냐 전부 인수냐 아니면은 전부 소멸이냐. 전부 소멸에 따르면은 만약에 전부 소멸했다 한다고 하면은 그 소멸되면서 용익 사용 수익 그러니까 임대차도 같이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받으면 되지만은 만약에 그 일부라도 인수하게 된다면은 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를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례 3번을 보면은 또 이제 그 1번에는 대항력 임차인, 그 다음에 2번에는 전세권, 3번에는 저당권, 4번 저당권, 4번이 경매 신청자이고 3번이 이제 저당권인데 요거는 이제 전세권, 전세권이지만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죠. 대항력 임차인이나 전세권 이런 거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확정일자와 배당을 신청하는 여부에 따라서 인수 소재 말소되느냐 일부 인수되느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저당권이 이제 맨 앞에 여기 1번이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인수 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수 앤드 소재, 여기도 인수 앤드 소재,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 바로 밑이기 때문에 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사례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또 1번이 이제 전세권, 2번이 가압류, 3번이 이제 근저당권 이제 경매 신청자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가압류가 이제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고 여기 2번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말소 기준 권리 되는 서부터 말소 이 전세권은 인수 앤드 소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경매와 이제 공매 이거를 이제 비교 분석해 놨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경매는 뭐 일정하게 이제 뭐 쭉 여태까지 설명드렸지 하는데 뭐 공매는 업무용 부동산 공매하고 압류재산 공매하고 조금 틀려요. 그래서 여기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금 납부는 납부 기한까지 일시불로 보통 이제 한 달 지정해서 일시불로 납부해야 되죠. 근데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일시불 내지 이제 분납, 이제 분납도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찰됐을 때 얼마씩 이제 그런데 이제 부동산 경매는 20% 내지 30% 이제 한번 유찰될 때마다 하지만은 여기 공매는 2차, 3차까지는 10%, 4차 이후는 최초가 가격의 10%에 이르기까지 15%. 그러니까 4차 이후에는 15%씩 50% 이를 때까지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은 부동산 경매는 무조건 불가고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이제 가능하고요. 이제 조건에 각 공매 물건에 따라서 언제서부터 뭐 수익액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공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그 차수가 떨어지면은